안녕하십니까. 미래인재고시학원의 영어 강사 정수현입니다. 2023년 6월 10일 오늘 실시된 지방직 9급 시험의 상세 해설 강의입니다. 선생님, 저는 상세 해설 강의 말고 전체적인 총평이랑 킬러 문항 이런 거 주의로 듣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총평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각 영역별로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보고 싶다. 그럼 이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어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생자 단어들이 거의 다 출제가 되어졌어요. subsequent 하면 그 이후의, 다음의 이래서 바로 following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전체적인 해석 안 하고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나왔어요. 자, further explanations, 부연 설명들인데 on our project, 우리의 프로젝트에 관한 부연 설명들이 will be given in subsequent presentations. 그 다음에 있을 presentation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생자 단어였습니다. 자, record 역시 기출범위 우리가 필수적인, 그 다음에 강제적인, obligatory, mandatory 이런 거랑 외우셨던 단어이고, advanced 하면 선진의, 고급의, 그 다음에 supplementary 하면 추가의, 보충의 역시 기출범위에 속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이번에 courtesy는 사실 어휘 시험이기도 하지만 독해에서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공손함이죠. 그죠? 공손함. 그래서 우리 바로 politeness 가야 되는데 그래도 단서가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folkways or customs. folkways 하면 풍습 이런 거죠. 그죠? 풍습.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죠? folkways. 그래서 풍습들이라 함은 customs, 관습들인데 that members of a group, 한 집단의 일원들이, 구성원들이 are expected to follow, 따르기로 예상이 되어지는, 기대되어지는 그런 관습들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to show courtesy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courtesy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뒤에 for example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으니까 한번 답을 유추해봐. 이렇게도 갈 수 있겠군요. 자, saying excuse me when you sneeze. sneeze 하면 재채기 하는 거죠. 그죠? 재채기 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excuse me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실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is an American folk way. 미국의 풍습이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재채기를 하고 excuse me라고 얘기하는 것이 charity, 자선, 그죠? 자선 단체 이런 뜻이죠. 그죠? 아니면 humility, 겸손한 거냐? 아니면 boldness, 뭔가 대담한 거냐? 전혀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politeness, 우리가 정중함, 공손함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서가 하나가 주어졌군요. for example로. 그다음에 3번에 bring up. 사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다루는. 우리가 bring up 하면 누구누구를 기르다, 양육하다. 예, 뜻도 있고요. 아니면 bring up the issue,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보는 단어죠. 어휘 시험뿐만이 아니라 독해에서도. 그러면 these children have been brought up on a diet of 하면 무엇을 주식으로 먹고, 그죠? healthy food,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자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양육이 되다. 따라서 raised, 정답. advance는 충고하는 거, observe는 뭔가를 관찰하다, 그죠? 내지는 목격하다, 또 법률을 준수하다, 여러 가지 뜻으로 우리가 쓰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control은 뭔가를 통제하다. 따라서 bring up, 우리가 양육하다, 기르다의 raised,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항. do away with는 사실 우리가 어법에서도 배우고, 그죠? 독해 지문에서도 굉장히 자주 만나고, 그 다음에 어휘 시험으로도 뭔가를 폐지하다 이렇게 대조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러 차례 다뤘던 우리 기술법입니다. 자, slavery, 노예제가 was not done away with until the 19th century in the US. 미국에서 19세기까지 폐지되지 않았다. 폐지하다, abolish,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로 출제가 됐고요. consent 하는 건 우리가 동의하는 거죠, 그죠? 동의하다. 그 다음에 criticize, 비판하다, justify, 정당화하다. 어디 하나 너무 어려워 이런 단어들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 중에 하나라도 기존 수험생인데 틀린 게 있습니다. 내지는 초시생인데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본 단어들이 암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5번 문항에서 우리가 하나가 이제 빈칸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져서 어휘가 총 5문항이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비해서는 어휘 문항이 하나가 더 늘어서 시간 난이도가 떨어졌다.
자, voters demanded. 유권자들이 뭘 요구했냐면 that there should be greater more in the election process. 선거 과정에서 더 큰 무엇이 있어야만 해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 논리 과정이 뭐가 나왔습니까? So that. 우리가 이게 어법이라면 so that 목적의 부사절 완전 문장 이러겠지만 독해의 논리, 어휘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인 결과의 논리관계, 즉 순접으로 푸시면 되는 거죠. 선거 과정에서 더 큰 뭐가 있는 거는 so that they could see and understand it clearly. 선거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보고 이해하려면 자, 명확하게 보고 이해하려면 선거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 자, deception 하면 속임수죠. 그죠? 기만, 속이는 것이고 flexibility는 우리가 융통성이죠. 융통성. 전혀 아니고 competition, 경쟁이고 transparency 무엇입니까? 투명성, 뭔가를 명백하게 보는 거예요. 유효가 뭐냐? 순접으로 물어보는 것이니까 transparency 4번 정답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기본 단어가 흔들리면 이제는 어휘 시험, 어휘 영역의 난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본 단어가 흔들리면 어휘 점수가 흔들린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는 기본 어휘가 흔들리면 독해가 흔들린다. 독해가 반은 출제된다. 그래서 열심히 기본 단어들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법 문제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아마 어법의 6번, 7번, 8번 중에서 선생님 저 틀렸어요? 틀릴 수도 있었었는데요? 맞았어요. 이게 6번에 해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1번 봅시다. One reason for accepting sports 하고 1번이 in which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 자료 명사 뒤에 형용사절 접속사인데 형태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이므로 시험 범위는 무엇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랑 이어졌는지 봐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봐봐. 그랬는데 그 뒤에 이게 완전한 문장인지 제대로 파악하시고 풀으셨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3번이 너무나 확실해서 3번으로 갔는지 어쨌든 잘 맞추셨길 바랍니다. 자, 완전한 문장이라 하면 동사의 뒤처리가 되고 주어가 있고 동사의 뒤처리가 되고 전치사의 뒤처리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the team 컴마가 없기 때문에 the team 이렇게 됐어요. 근데 뒤에가 predicted to win 나왔고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서 예를 들어서 타동사 목적 이렇게 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등위 접속사가 나왔고요. 자, 부사가 이렇게 나온 상태로 superior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구가 나오고 부사가 나오고 loses the contest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주어 동사로가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밑줄이 안 그어져 있는 동사가 the team 주어에 관한 동사가 뭐가 나왔습니까? lose 그 다음에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한정사 명사가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얘는 the team 주어와 타동사 완전 타동사 loses 사이에 낀 누가 되는 겁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얘는 형용사 자리구나. 주어 자리에 위치한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predict, predicted 동사의 과거가 아니라 과거 분사 형용사인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자, 팀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이 되는 거예요. 우승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 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 뒤에서 주어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 형용사 그리고 등의 접속사 뒤에 부사 suppose를 없애고 나니까 우월한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형용사 등의 접속사 형용사 나머지 부사와 전치사고 가로 묶고 났더니 이제 누구 만났어요? 동사 나왔죠. 그죠? 따라서 주어 완전 타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에서 막 시간을 조금 잡아먹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희망 누가 나왔습니까? 자, 불완전 자동사의 보호 자리에 온 명사절 접속사 왔다음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럼 우리 이제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왔다음에 불완전한 문장, 뭐랑 구분하라는 거예요? 명사절 접속사 다음에 됐다음에 완전한 문장. 혹시 대자리에 왔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뒤에 봤더니 the superior team, 우월한 팀이 may not have perceived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3이야 5야 했는데 한정사 명사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누가 나왔나요? as 목적격 보호 이렇게 나왔군요. 따라서 5형식 불완전 타동사의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 다음에 전치사는 목적어, 전치사가 부사.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도 역시 뭐가 나왔습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는 명사절 접속사 대자리에 못 써서 왔어서 너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왔어서 틀렸어. 그 다음에 우리가 opponents가 perceived their threatening. 그럼 여기에서 threatened야, threatening야를 보면 이 threatening 하는 거의 주체는 누굽니까? 5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의 상대 팀이 어떻게 위협적인 거죠. 따라서 threatening 올바르게 잘 되었다. 서법상 틀린 거 불완전 자동사,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온 명사절 자리에 완전한 문장이란 가는 명사절 접속사 대자리에 왔어서 틀렸다입니다. 자,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틀린 거 1번에 I should have gone this morning 해서 조동사 해부 PP가 나왔다. 그럼 조동사 시험 범위 뭐 확인하셔야 됩니까? 1번 반드시 과거에 발생한 거여야 돼. 그 다음에 추측이 아니라 유감이어야 돼. 이거 구분하는 문제죠. 그죠?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전에 있었던 일이야. 과거 맞아. 올바르게 잘 됐고요. 그 다음에 should have gone은 갔었어야만 했는데 가로 열고 가지 못했다. 따라서 but I was feeling a bit ill. 아팠었다. 올바르게 잘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these days we do not save as much money 나왔기 때문에 부사 as와 동등 원급 비교의 부사절 접속사 as 올바르게 짝꿍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수식하는 수식어 many 안 쓰고 much 써서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the rescue squad was happy. 그럼 형용사, 불완전자동사, 비동사의 보호자리에 온 형용사 수식하는 투부정사 부사에서 자 누구누구를 발견하다 완전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에 자 aliveman이 나왔습니다. 부사 시험 범위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부사가 나오면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구분하세요. 이게 1번입니다. 넘버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는 어순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그와 더불어서 특징이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복수를 쓸 수 없어요부터 4가지의 특징 중에 우리 짜잔한 특징 하나, 즉 alive는 살아있는 이러시면 안 되죠. 어법이기 때문에 뭐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한정용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한정용법 X 서술용법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alive man이 아니라 living man, 뭐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5, 6, 3번. 그다음에 4번에 the picture was looked at carefully by the art critic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수 주어에 대해서 단수 동사 올바르게 나왔고 was looked at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수동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원래 주어는 the art critic이 looked at the pictu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자동사가 목적어를 받기 위해서 전치사 at을 취한 거죠. 그래서 수동태가 됐을 때 그 전치사는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략 안 되고 표시되어서 너는 O 이렇게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번에 형용사의 특징 A로 시작하는 형용사 짜잔하지만 시험 범위에 든다. 오류였고요.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1번에 we were made. 요거 we were made 이렇게 나오면 우리 가장 빈출된 형태는 뭐였어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원형 목적격 보호는 투부정사로 바꾼다인데 원형 목적격 보호일 때만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목적격 보호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we were 오 사역 수인데 여기에 터칭에서 무슨 분사가 왔어요? 감정 분사가 왔어요. 그럼 이게 ing가 맞아, pp가 맞아? 즉 감정을 유발하는 거야, 느끼는 거야 했는데 원래 있었던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그 단어가 어디로 갔어요? 주어로 간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누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감동하게 되는 것이므로 touching이 아니라 touched 과거분사 써야 되는 자리에 현재분사 써서 오류다 해서 1번이 X였고요.
그 다음에 2번 apart from its coast 해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나는데요. 그 명사 앞에 it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돼서 요거 뭐라고 읽으셔야 됩니까? 단수대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명사가 단수명사가 맞느냐 확인하시면 되죠. So the plan was a good one 해서 단수명사 역시 단수대명사 수일치 올바르게 잘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They watched the sunset. 그래서 동사 뒤처리 끝났어요. 그럼 수식어 여기서는 접동 ing 수식어 이렇게 나왔군요. 그죠? Drinking hot tea. 그럼 분사 구문에서 주어가 이렇게 생략됐다 하면 누구? 주절의 주어와 같다. 그래서 while they are drinking에서 they are가 생략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올바른 분사 구문의 형태. 그 다음에 4번 His past experience made him suited for the project 나왔습니다. 자, his past experience made him suited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가 적합한 거죠. 그죠? 따라서 주동의 의미관계물이 몇 형식? 5형식 목적어, 목적격 보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uited for the project에서 내가 그냥 감적으로 그래 이게 맞지 이렇게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근데 내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형태상으로 따져봐야 되잖아요. 자, suit라는 단어는 우리가 형태로 보면 뭐뭇을 적합하게 하다입니다. 적합하게 하다. 즉 완전 타동사입니다. 그럼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이 전치사구 부사만 나왔기 때문에 PP 형태 올바르다 하고 확인빵 찍고 가야지. 내가 감으로만 해서 나는 그냥 아는 거면 좋지만 그 감이 없는 상태에서 대충 봐서 찍으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8번에 틀린 거 우리 감정분사 과거분사 감정분사 자리 현재분사 써서 틀린 1번 X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법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점수가 안 나왔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활영어가 2023년 국가직 있었던 4월 8일 있었던 국가직에서도 생활영어 세 문항이 나와서 호호 이랬는데 자, 지방직까지 하고 확정하자 우리 이랬죠. 그죠? 근데 지방직에서도 역시 우리가 세 문항 생활영어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생활영어가 세 문항이 출제됐다 함은 난이도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난이도 내용상의 난이도도 떨어졌다입니다. 그다음에 더 다행인 거는 지난번 4월 8일 있었던 23년 대비 국가직에서도 어떤 특이한 막 슬랭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내가 빠른 시간에 놈들 다 맞추는데 나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활 영어를 내가 제대로 잘 풀기 위해서는 언어의 기능으로 대화의 기능으로 읽는 것이 습관화돼 있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건지 봅시다. Pardon me, 실례합니다만, but could you give me a hand, please? 죄송하지만 저 좀 give someone a hand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슬랭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겸연쩍적이죠. 그래서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고 언어적으로 무슨 기능인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요청하면 빈칸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표현 나와야지. 딴 내용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A가 I'm trying to find the personal department. 저 인사부를 찾고 있는데요. A가 I have an appointment at 10시에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B가 3층에 있어요. 라고 했고요. A가 그럼 거기까지 3층에 어떻게 올라가요?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타세요. 코너 쪽에 엘리베이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뭔 거예요? 자기가 인사부 찾고 있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 3층에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세요라고 했으니까 이 A의 요청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수락한 거죠. 그죠? 그래서 수락 표현을 찾으려고 보기항을 읽어야지 가끔 이렇게 대화의 기능만 물어보는데 생뚱맞게 생활영어에서 마이너스 점수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의 해석, 내 방식의 해석을 통해서 한국말식 해석을 통해서 내가 답을 찾았기 때문에 해설 들으면 이렇게 헛웃음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생활영어가 15점 몇 점이 됐어요. 15점 몇 점.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아. 엄청 큰 거. 독해의 5점 하나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지를 생각하시면 15점. 마이너스 절대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언어의 기능으로 진짜 얼토당토
안 하게 해석을 하셔갖고 이상한 복양으로 가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 번만. 요청에 대해서 알았어요. 도와주세요. 네, 도와드릴게요. 수락을 찾으려고 복양을 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복양을 한번 가봅시다. 1번에. We have no idea how to handle this situation. 이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요청에 대한 수락이 아닌 거죠. 이번에 Would you mind telling us who is in charge? 누가 책임자인지 말해주는 걸 꺼리시나요? 지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요청하고 물어보는 거. 3번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도움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이거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이거 생활영어에서 잘 나오는 오답 유형인 거예요. 앞뒤 짝꿍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도와줄게요. 해야 되는데 제가 도움을 받고 싶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4번에 네, 도와드릴게요 하고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뭐라도 도와드릴까요? 뭐 원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9번에 요청에 관한 수락 표현 4번이었습니다. 자, 10번에 You were the last one who left the office, weren't you? 사무실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이 당신이죠? 그쵸?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Q, 물어본 거에 대해서 네, 대답했고 Is there any problem? 뭐 문제 있어요? 이랬더니 그 문제에 관한 이제 뭔가 설명이 나오겠죠. I found the office lights and air conditioners. 그 사무실에 이제 저 전등이랑 에어컨이 어떻게 돼 있었대요? 켜져 있었대요. 아침에 와봤더니만.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네가 다 켜놓고 갔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B가 진짜요? Oh no, 이럴 수가. Maybe I forgot to turn them off last night. 끄는 거 잃어버렸나 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가 probably they were on all night. 되게 부담스러워. 밤새 켜져 있었어요. 일종의 마이너스 상황 혹은 비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네가 저거 밤새 켜놓은 거잖아. 이렇게 하니까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 표현이 나와야 제대로 된 언어 기능인 거죠. 그죠? 자, 1번에 Don't worry. 걱정 마세요. 이 기계는 잘 작동해요. 지금 기계 작동 이런 얘기 없었죠. That's right. 맞아요. Everyone likes to work with you. 모든 사람들이 당신하고 함께 일하 뭐 이런 거 아니죠. 사과 나와야 돼요. 사과. 좀 sorry and promise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이제부터는 좀 더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런 거잖아요. 좀 더 신중할게요. 3번이군요. 안 됐네요. 위로 안 되죠. 그죠? You must be tired because you get off work too late. 너무 늦게 퇴근해서 피곤하신가 봐요. 전혀 아니죠. 그죠? 따라서 비난 마이너스 상황에 대한 사과 대화의 기능 물어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싶겠지만 생활영어로 이렇게 되는 거는 올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되시면 시민들하고의 소통하셔야 되잖아요. 이 소통이 뭡니까? 올바른 대화적이죠. 그래서 물어본 거 Q에 대해서 똑바로 A하고 요청한 거에 대해서 수락하거나 뭐 하고 예를 들어서 의견 제시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반대하고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나오는 대화의 기능이. 자, 11번에 어색한 대화. How'd you like your hair done? How'd you like? 이렇게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그죠?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용실인가 봐요. Q예요. I'm a little tired of my hair color. 저 지금 이 머리 색깔이 조금 실증이 나서요. 염색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Q에 관한 A 올바르게 잘 됐죠. 그죠? 그다음에 2번 What can we do to slow down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First of all, 우선 we can use more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에 관한 A. 다 Q&A만 물어봤군요. 자, 3번 Anna, is that you? 당신이야. 정말 오래간만이군요. How long has it been?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해서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B가 It took me about an hour and a half by car. 자동차로 1시간 반 걸렸어요. 어떻게 지냈니? 그랬는데 자동차로 1시간 반 걸렸어요. 라고 했으므로 올바른 A가 아닌 거죠. 그죠? answer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번 X. 자, 다 Q&A만 나왔어요. 4번도 봅시다. I'm worried about 폴 걱정돼. 애가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 어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어쩌지? 그럼 거기에 관해서 이제 똑같은 A. 내가 너라면 그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릴게. 다 뭐에 대해서요? Q&A 물어본 거예요. Q&A. 오케이? 그래서 이상스럽게 해석해가지고 나 혼자 별나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이제 생활영어의 언어 기능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관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 몇 점이다? 15점이다. 15점.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독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킬러 문항을 독해에서 골라라에 제가 12번을 넣은 이유는 지문 난이도는 괜찮았는데 보기항에 가가지고 선지에 가가지고 시잘데기 없이 1번으로 가서 틀리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제목 전체에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뭘로 찾습니까? 패턴으로 찾거나 아니면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이 오거나 언어 논리 이 세 개로 찾는 겁니다. 물론 난이도가 굉장히 낮으면 해석을 쭉 해서 그게 당신이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헷갈려서 실수하면 일반인일 땐 그냥 실수이지만 수험생한테는 청춘의 1년이 날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실수가 없도록 제 시간에 제대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영역별로 정답을 찾는 전략에 맞춰서 오답 제거하고 정답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제목이기 때문에 이제 쭉 보니 저 밑에 예시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 A와 B가 제일 마지막으로 붙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자, 처음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토픽 찾아야 되고요. 자, well-known author Daniel Goleman. 저자긴 저자인데요. 전문인이 나왔어요. 신빙성은 어디 있어? 되게 유명한 사람이요.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이 글의 중심 주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이 분이 has dedicated his life to the science of human relationships. 그의 삶을 어디다가 다 갖다 바쳤대요? 인간 관계들에 관한 과학, 인간 관계에 관한 것이 이 분이 이제 평생 동안 연구한 거군요. 그래서 in his book, Social Intelligence, 그의 책, 사회지능, 사교지능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첫 문장에서 전문인이 이렇게 보통 나오면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research, 연구를 통해서 연구의 대상, 그죠? 연구의 목적, 보통은 연구의 과정, 연구의 결과. 그래서 보통의 시그널 단어, 언어 논리를 함께해서 show, suggest, found 나온 데가 어디예요? 메인 아이디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나 매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이분이 쓴 뭔 거예요? 여기서는 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book. 그럼 이 책에서 다룬 내용이 이 글을 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겠구나. 그죠? 내나 똑같이 연구의 대상, 과정, 결과처럼 그 책의 대상, 그 다음에 내용, 결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목적.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합시다. In his book, Social Intelligence라는 것에서, 책에서 he discusses result from neurosociology to explain how sociable our brains are. 그가 무슨 신경사회학에서 나온 연구들을 논의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to explain, 하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이게 어법으로는 부정사 부사이지만 우리가 독해하는데 제목 찾아야 되는데 언어 논리로 보면 뭔 거예요? 저서, 즉 연구라고 우리가 더 바꾸면 목적이잖아요. 목적. 즉, to explain how sociable our brains are. 우리의 뇌가 얼마나 사교적인지를 설명하는 게 이 책을 쓴 목적이다. 그러면 그 책의 목적인 우리의 뇌가 얼마나 사교적인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So according to Goleman에 따르면 we are drawn to other people's brains whenever we engage with the other person.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끌려요. 그럼 끌려요. 다 뭐에 관한 거예요? sociable 한다라는 건 사교적인, 즉 사람들과의 관계. 그럼 계속해서 공통단어 뭔 거예요? human relationship. sociable, drawn to other people's brain. 이거 다 똑같이 계속해서 같은 말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1번으로 가신 분들은 이제 여기에 걸린 거죠. 여기에. 자, 보세요. The human need for meaningful connectivity with others. 즉, 의미 있는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성에 관한 필요가, 그게 뭐 하기 위해서냐면 in order to deepen our relationships,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그럼 다시 돌아가서 삽입된 거니까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성에 대한 인간의 필요가 is what we all crave.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다. 그럼 여기에 나타난 human relationships, sociable, drawn to other people's brain, connectivity with others. 계속해서 뭐에 관한 거예요? 관계성에 관한 거죠. 그죠? 관계성에 관한.
근데 우리가 호곡하게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안타깝게 이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And yet 이게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are countless articles and studies 수도 없이 많은 기사들과 연구들이 있는데 suggesting that we are lonelier than we ever have been. 우리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어떻다? 외로워. 그죠? And the loneliness,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is now a world health epidemic.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전염병이래요. 그러면 자 지문을 봅시다. 그려봅시다. 우리가 이제 도식화, 문장 도식화하는 것처럼 지문에 우리가 전문인 그죠? 저자가 나왔어요. 저자가. 그래서 저자의 어떤 저서에 뭐가 나왔나요? 목적이 나왔죠. 목적. 뭐에 관한 거? 관계성. 그래서 그 관계성에 관한 human relations에 관한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how sociable our brains are. 그다음에 drawn to other people. 그다음에 need for meaningful connectivity with others. 그래서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관계성.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요. 교류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중간에 갑자기 생뚱맞게 누가 나왔냐면 우리는 관계성을 원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관계를 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로워 죽겠어. 외로움이 거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메인이 되려면 끝까지 외로워가 나와야 돼요. 외로워가. 방향이 틀어진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왔냐면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in Australia에서 according to a national lifeline survey. 그럼 survey, 이것도 설문조사. 아니면 뭐 인터뷰. 아니면 research. 여기서처럼 book. 다 똑같은 근거인 거예요. 아, 그러면 저 survey에서 나온 결과. 하고 싶은 얘기 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more than 80% of those surveyed 설문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80% 이상이 believe our society is becoming a lonelier place. 또 누가 나왔어요? 심쿵하게 왜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어. 사회가. 그랬는데 누가 왔나요? but 이렇게 나왔어. but. 그러나 그 뭔 거예요? but. 이 누구예요? 메이나이더 시그널이에요. 우리의 뇌는 인간의 상호작용을 갈망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해보면 우리 외로워. 근데 누가 나왔어요? but. 그 다음에 뭐 한다? 관계 갈망.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저서에, 연구에, survey에, 뭐 인터뷰에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목적이 관계성에 있다라고 그랬고 외로워는 중간에 이렇게 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메인 아이디어 시그널 단어를 통해서 다시 관계를 갈망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외롭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성에 관한 거예요. 인간의 관계성에 관한 거죠. 그거에 관해서 이 저서가 계속해서 했던 말 통해서 가장 원하는 건 관계성. 그 다음에 survey를 통해서 lonely but human interaction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 social brains가 훨씬 더 적합한 거죠. 그죠? 자, 3번에 need for mental health survey. 무슨 정신건강 설문조사에 필요 이런 거 언급 X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의 관계성의 위험성들 나열X 언급 X죠. 그죠? 나열X 언급 X 대표적인. lonely라는 단어를 주된 단어로 볼 것이냐 디테일로 볼 것이냐 디테일로 봐야 되는 거죠.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and yet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심쿵할 수 있었다. 자, 13번 주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이제 성공 지문, 우리가 행복 지문, 막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얘는 어디에 답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certainly some people are born with advantages. 이게 저랑 이제 독해 훈련이 좀 되셨으면 이게 보이셨을 텐데, 자, 볼게요. 분명히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일부 사람들이에요? 일부 사람들이에요. 자, 분명히 일부 사람들은요, or born with advantages,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태어나요. 예를 들자면 기수가 되기 위한 신체적인 크기, 사이즈, 아니면 무슨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한 키, 아니면 음악가가 되기 위한 무슨 이제 능력, 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리를 듣는 능력,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럼 저 certainly가 뭘까요? certainly. 저 친구들을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certainly 아니면 obviously 아니면 우리가 빈칸으로 요게 출제가 돼서 물론
그럼 요거랑 연결해서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얘기함에 있어서 주장이 너무 강하면 어르신들이 뭐래요? 떡 부러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연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내지는 반대 의견이나 사실을 풀어가는 시그널 단어로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지죠. 물론 분명히 이런 게 있기는 하죠. but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은 그러나 뒤에 있는 게 하고 싶은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다 장점을 가지고 태생에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나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bu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A밥 B인 거예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부 사람들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 장점들 이게 아니라 owning dedication to mindful deliberate practice over many years can turn those advantages into talents and those talents into success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체 주제, 제목, 요지 찾을 때 문 뒤에 나레이바삐 나왔다. 이보다 더 셀 수는 없습니다. 나레이바삐를 써놓고 딴 얘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 일종의 우리가 조상신으로 얘기하자면 나레이, 예트, 바삐인 거예요. 일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는 바 뒤엔 거예요. 여기가 메인 아이디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가 아니라 최상급 단어까지 나왔어요. owning dedication, 뭔가에 관한 헌신, 노력. 어떻게? to mindful deliberate practice. practice 하는 건 막 연습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deliberate 하면 우리가 의도적인, 의식적인, 신중한 모두 다 되죠. 그 다음에 mindful, 유념하는, 마음을 쓰는, 즉 사려 깊은, 의식적인 이런 노력에 대한 우리의 헌신만이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어떻게? over many years, 다년간 노력을 하면 그러한 장점들이 뭘로 바뀐다? 재능으로 바뀐다. 재능으로. 그리고 그러한 재능들이 뭘 이끌어준다? 성공을 이끌어준다. 우리 성공 지문에서 넘버원은 무엇입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죠? 그 위에 뒤를 이어서 노력해야 돼. 그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A와 B 언어 논리를 그냥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장점을 타고난다? 아니면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그게 재능이 된다. 그 재능이 성공으로 이끈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rough the same kind of dedicated practice, 그리고 신중한, 사려 깊은 이런 의식적인 똑같은 노력으로 people who are not born with such advantages can develop talents. 그럼 이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 advantage, 장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만 이렇게 그거를 재능으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그거랑 똑같이 나열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장점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can develop talents.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어. 근데 그 재능이라는 것이 nature put a little farther from their reach.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서 조금 더 먼 자연이 가져다 준, 그러니까 태생으로 못 받은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애쓴 거죠, 그죠? 더 구체적인 사례. Even though you may feel that you weren't born with a talent for math. 이런 거 다 디테일 단어죠. 수학적인 재능이 없어. 재능을 타고 못 났어. 그래도 you can significantly increase your mathematical abilities. 당신의 수학적인 능력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는데 뭘 통해서? Through mindful deliberate practice. 이게 핵심 단어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유념하는 사려 깊은 신중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Or 또 나열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If you consider yourself naturally shy. 이제 태생이 수줍은 사람인 거죠. 그래도 putting in the time and effort to develop your social skills. 당신의 사교적인 능력들, 뭐 이런 것들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어떻게? Can enable you to interact with the people at social occasions. 사람들이 만나는 그 만남에서 당신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나? With energy, 그러니까 에너제틱하게 막 활발하게, with grace, 우아하게, with ease, 용이하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노력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찾아봅시다. 그럼 주제가 advantages some people have over others.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장점들이 아니고 talents가 되고 success가 되려면 무슨 단어가 있었어요? mindful
that deliberate practice가 있어야 돼. 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So importance of constant efforts to cultivate talent. talent, 재능을 기르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성. 끊임없는 여기서 constant effort가 뭘로 바뀐 거예요? mindful, deliberate practice가 바뀐 거죠. 그죠? 2번이 정답이군요. 자, difficulties, shy 보자마자 해석도 안 해도 되죠. shy는 detail. 왜냐면 math하고 예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4번에 need to understand one's own strength and weaknesses. 자신의 장점과 단점 이해, 단점 이해 이런 말 없었죠. 그죠? 언급 X였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주제 2번이었습니다. 자, 14번 요지. 그래서 전체 물어보는 거 세문항 나왔어요. 세문항에서 아까 lonely people이냐 sociable brains냐 요것만 헷갈리고요. 전체 물어보는 거 괜찮길 바라는데 자, 요것도 조금 그죠? 14번도 해석 난이도가. 근데 이 기본 생태 지문, 그러니까 동식물 기본 생태 지문 난도 빵이죠. 근데 특정 생태가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특정 생태도 출제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생에 관한 거는 몇 차례 출제됐던 내용이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해석상의 난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 전체 물어보는 거예요. 지문이 여기까지군요. 자, 살펴보도록 합시다. Dr. Rosnick and colleagues. 보자마자 로스니크 박사님이랑 그녀의 동료들. 전문인 바로 왔네요. 그럼 저 전문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 주제 요지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이거를 뭐라고 봐야 돼요? 언어 논리 전문인을 통해서 얘기할 거야. 근데 시그널 단어도 바로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연구 결과 show, suggest, found가 나왔어요. 연구 결과 뭘 알아냈대요. 근데 그것이 by chance 우연히 어쩌다 보니 알아낸 거군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전문인의 연구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요까지만 읽으면 그 결과가 메인 아이디어인 거죠. 그죠? 자, a virus increased the resistance to drought on a plant. 자, 바이러스가 뭐를 증가시킨대요? resistance to drought. drought는 이제 가뭄이죠. 가뭄의 저항성. 가뭄 이렇게 되면 식물한테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죠. 어디에서? On a plant. 식물인데 그 식물이 that is widely used in botanical experiments. 즉 어떤 식물의 실험에서 폭넓게 사용이 되어지는 A 플란트. 어떤 식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식물 특정이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전문인 나오고 닥터 나왔잖아. 닥터 박사님 나오고 파운드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으면 뭐예요? 바이러스가 그죠? 바이러스가 뭐를 특정 하나의 식물 그죠? 한 A 식물이죠. 뭐를 가뭄에 관한 저항성을 증가시켜줘. 그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야. 당연히 이렇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 전문용 파운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죠? 근데 그 뒤에 their further experiments 더 추가적인 실험들이 있었나 봐. 연구들이 있었나 봐. 에이씨, 그럼 이거 가는 게 디테일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With a related virus. 그 연관된 바이러스, 관련된 바이러스에 관련된 더 나아간 연구들을 통해서 또 누가 나왔냐면 found에 상응하는 show. 연구 결과가 또 나왔어요. That was true of 15 other plant species too. 그럼 여기에 관련된 바이러스에 관한 더 나아간 실험들이 뭘 보여줬냐면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됐트 또 이렇게 생략됐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그것이라는 건 뭐예요? 바이러스가 어떤 식물에 있어서 가뭄의 저항성을 증가시켜준 그것이 A 플란트 이 하나의 식물뿐만이 아니라 15 other plant species too. 15개의 다른 식물에도 be true of 하면 적용이 되더라, 해당이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어떤 하나의 식물뿐만이 아니라 15개 식물 종도 역시나 뭐가 가뭄 저항성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겨. 바이러스 만만세 그게 하고 싶은 얘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얘기였어요. 근데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Dr. Rosnick is now doing experiment. 현재 실험을 또 하고 있는데요. 그럼 실험 세 번째네요. 그럼 여기 1, 여기 2, 그 다음에 3. 목적이 to study another type of a virus.
그럼 저 바이러스가 아니라 또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 어떤 거? That increases heat tolerance in a range of plants. 다양한 다채로운 식물들에 있어서의 뭐가 나왔습니까? 내열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조용히 가서 내가 수험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가뭄에 관한 저항성이 생겼어. 근데 여기에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들 어떻게 한대요? 내열성을 해줘. 그러니까 열을 견디게 해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가뭄을 견디게 해줘. 요지이기 때문에 뭐예요? 디테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일이 1번 가뭄에 관한 저항성이 생기고 2번 또 뭐에 관한 저항성이 생긴대요? 열에 관한 저항성이 생겨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채로운 식물에서 가뭄에 관한 저항성과 열 저항성이 생긴다는 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죠? 그랬더니만 she hopes to extend the research 해서 또 뭐가 나왔어요? 자,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그죠? 과거. 그러니까 여기 과거 연구.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연구. 그죠? 현재 연구. 근데 이제 또 뭔 거예요? 미래 연구를 통해서. 홉스니까. 그죠? 그녀의 연구를 확장하고 싶어요. S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dvantages that different sorts of viruses give to their host. 즉, 다양한 유형의 바이러스들이 그들의 숙주니까 누구겠어요? 그렇죠. plants. 식물들에게 주는 어떤 장점들, advantages, 이점들에 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고자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3번 또 다른 advantages. 그럼 이런 거 이제 D 이렇게 되는군요.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숙주에게 플란트에게 주는 장점들에 관한 연구이군요. 그죠?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미래의 그 연구를 통해서 would help to support the view 어떠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 관점이라 하면 which is held by increasing number of biologists 점점 더 많은 생물학자들의 관점이고요. 그 관점이라 하면 that many creatures rely on symbiosis 많은 생물들. 그럼 여기에서 플란트, 호스트, 크리에이처 이건 다 똑같은 단어군요. 그죠? 많은 식물들이 어디에 의존한다? 공생에 의존한다. symbiosis. 공생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바이러스하고 식물하고 같이 이득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So rather than being self-sufficient. 그럼 rather than이나 나레이 밥이나 되게 세죠? self-sufficient만 나오면 디테일 오답 이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자급자족적이라기보다는 지 혼자 사는 거가 아니라 많은 생물들은 어떻게 공생의 관계이다. 그래서 생물, 동물 우리가 특정 생태 지문에서 이 공생은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답 찾아보도록 합시다. 생물들은 어떻게 공생해? 서로 장점을, 이점을 줘. 이렇게 됐어요. Viruses demonstrate self-sufficiency of biological being. 바이러스들은 생물학적 존재의 자급자족이 아니라잖아요. rather than be에 들어갔다는 단어죠. 그죠? 그래서 잘못 언급. The biologists do everything to keep plants virus free. 자, 굉장히 센 단어 나왔어요. 생물학자들은 모든 걸 해야 돼. 뭐 하려고? 식물들이 바이러스 free, 바이러스 zero. 식물들한테 바이러스 안 나오게. 이런 거 없었죠. 그죠? 공생으로 어드밴티지를 준다 그랬지 바이러스 없어야 돼.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3번 principle of symbiosis. 나왔어요. 그죠? 핵심은 나왔죠. 그죠? 공생의 원칙이라는 것은 cannot be applied to infected plant. 식물 중에서 특정해서 스코프가 범위가 줄어서 감염된 식물들에는 적용할 수 없어. 이런 거 나와서 안 나와서? 안 나왔던 언급 X예요. 자, 4번. 바이러스들은 sometimes do their host good. to 간접 목적에게 직접 목적을 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호스트 즉 플란트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뭘 준다라 그랬어요? 그렇지. advantages를 준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서 4번 요지 이렇게 가야 되겠군요. 그죠? 4번 요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에 물어보는 내용이 나왔어요. 다시 한 번만. 내가 난이도가 낮아요. 그냥 중하야. 그러면 그냥 읽고 이거 당신 하고 싶은 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5점. 하나 문항당 5점이잖아요. 그죠? 이게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5점 하나에, 문항 하나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합격이 막 뒤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 보고 간다는 것처럼 정확한 전략을 통해서 답을 찾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자, 내용일치, 불일치. 내용 불일치 하나 났습니다. 난이도도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불일치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토픽을 찾으셔서 디스크립션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키워드 쓰시면서 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곳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마킹 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지문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더군다나 한국말 보기항이라서 난이도가 더 떨어졌죠. 그죠? 자, 가볼게요. The traditional way of making maple syrup is interesting. 자, 우리 토픽은 찾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길 잃어먹거든요. 지문이 통으로 날아가요. 자, 메이플 시럽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은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토픽은 뭘로 잡아야 됩니까? 메이플 시럽인 거죠. 그죠? 메이플 시럽. 단풍나무 시럽. 근데 그거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은 흥미롭다. 그럼 어떻게 흥미로운지에 관한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구체적인 진술이 디스크립션으로 이제 묘사로 여기가 된 거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대조 단어가 나오거나 원인 결과나 강조가 나오면 이제 나 보기항이랑 똑같이 써놓고 다르게 써놓을 거야. 다르게 쓴 거 찾아봐. 라고 하는 거죠. 자, sugar, maple tree. 여기 보기항에 사탕, 단풍나무 이렇게 있어서 참 고맙죠. 그죠? 사탕, 단풍나무는 produces watery sap each spring. sap 하면 독해 생기죠. 수액이라는 말이에요. 수액. watery sap 똑같은 거죠. 그죠? 수액. 매 봄에 최상급 상급 단어가 나왔어요. 매 봄에 수액을 만든다. 근데 그 매 봄이 when there is still lots of snow on the ground. 그 땅에 아직도 눈이 많을 때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복양이 우리가 어디 나왔나요? 사탕 단풍나무에서는 매년 봄에 수액이 생긴다. 왜 저기 나오신 거예요? 저기가 마음에 들어서 each spring이 그냥 매 봄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최상급 상응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년 봄에 수액을 만들어요. 복양이 떴습니다. 자, to take the sap out of the sugar maple tree. 설탕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꺼내기 위해서 a farmer, 농부가 makes a slit in the bark with a special knife. 어떤 특별한 칼을 가지고 나무 껍질에다가 원래 슬릿하면 구멍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기양에 자 뭐라고 나왔냐면 틈새, 구멍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액을 얻기 위해서 나무 껍질에 틈새를 만든다. 나무 껍질에 틈새를 만들어서 원인, 결과, 수액을 얻어요. 원인, 결과니까 또 100% 시험 문제, 내용일치 불일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매해 수액이 나와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무 껍질에 slit, 틈새를 만들어서 수액을 꺼내요. 원인 결과. 따라서 여기가 2번이었습니다. 이게 1번. 그리고 put a tap on the tree.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어떤 원래 탭하면 수도꼭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지를 꼽는데요. 그리고 나서 the farmer hangs a bucket from the tap. 그 꼭지 같은 곳에다가 이제 양동이를 거는 거죠. 그죠? 양동이. 그리고 the sap drips into it. 그 양동이에서 이제 수액이 또 양동이로 수액이 떨어지는 거죠. So the sap is collected and boiled until the sweet syrup remains. 그래서 그 수액을 이제 모으고 그 다음에 달달한 시럽이 남을 때까지 어떻게 끓이는 거군요. 그래서 40 gallons 숫자 강조. 100% 나오죠. 그죠? 그럼 40갤론의 사탕 단풍나무의 수액은 make 1 gallon of syrup. 그럼 40갤론의 수액이 1갤론의 시럽을 만든다. 숫자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숫자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강조 표현이니까 나왔습니다. 1갤론을 시럽을 만들려면 어떻게? 40갤론을 수액. 그대로 나왔군요. 그죠? 틀린 거 없죠? 그래서 숫자 강조입니다. 여기서는 최상급 상응 단어 each spring. 그 다음에 원인 결과 투부정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4번이 어디가 틀렸나 봐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at's a lot of buckets, a lot of steam, and a lot of work. 이제 이것이 양동이도 너무 많이 들고 스팀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노동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ost of maple syrup producers, 메이플 시럽을 만드는 사람들은 family farmers, 가족 농업인가 봐요. who collect the buckets by hand. 이 부분이 오류가 났죠. 양도기를 뭘로 수거한대요? by hand 이랬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기계로 X 대조 단어 100%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내용의 시브리치도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 근데 매년 내용의 시브리치에서 이렇게 쉽게 나오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내가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세 곳을 열심히 훈련하셔서 호환하는 연습이 훈련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16번 문장 삭제 봅시다. 제가 본 기출의 문장 삭제 중에서 얘가 역대급으로 제일 낮았어요. 자, 문장 삭제, 배열, 삽입 이런 것도 다 논리 문제거든요. 삭제 문제는 이제 어떤 토픽에 관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서 토픽이 이상한 소리가 되거나 토픽 메인 통교체가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I once took a course in short story writing. 무슨 단편 글 쓰는 과정을 수업을 들었나 봐요, 옛날에. 그리고 그 수업 듣는 동안에 a renowned editor of a reading magazine. 잘 나가는 잡지사의 한 유명한 편집자가 talk to our class, 수업에 참여해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he said, editor, 대명사로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what? He could pick up any one of the dozens of stories. 수십 개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골라낼 수 있대요. They came to his desk every day. 매일매일 그의 책상에 이제 쌓이는. So after reading a few paragraphs, 몇 개의 패러그래프만 읽고 나면 he could feel whether or not the author liked people. 즉, 글을 쓴 저자가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가 느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우산에 놓고 보면 창작의 대중성에 관한 겁니다. 이 창작 예술품의 대중성에 관한 거는 거의 매해 나온다고 보셔야 되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중성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에 편집자가 이제 중요하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자가 뭐를 사람들 즉 대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돼. 대중을 무시하면 안 돼. 읽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이 얘기를 했다. If the author doesn't like people, 만약에 저자가 사람들을 싫어하면 He said people won't like his or the stories. 그럼 대중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싫어해.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죠? 똑같은 얘기. 저자가 대중을 좋아해야 된다. 그래야 대중이 저자를 좋아한다. 저자가 쓴 글을. The editor kept stressing. 그래서 그 편집자가 그죠? 정관사 계속해서 뭘 강조했냐면 the importance of being interested in people. 대중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그럼 여기에 liked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During his talk on fiction writing, 소설 쓰기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이제 대중을 좋아해라. 그죠?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 근데 생뚱맞게 있잖아요. 여기 계속 편집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4번에 뭐가 나왔어요? Thurstone이라는 사람은 마술사래요. 되게 유명한.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every time he went on stage, 무대에 설 때마다 스스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m grateful because I'm successful. 내가 성공해서 난 정말 감사해. 그럼 여기에 이제 마술사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마술사. 성공에 대한 감사. 전혀 아니죠. 그죠? 전혀 아니죠. 자, 그래도 확인빵 at the end of the talk 이야기 이제 끝내 갈 때 뭐라고 그가 그럼 에디터인지만 확인하면 되죠. 그죠? Let me tell you again.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You have to be interested in people.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관심. 토픽, 메인, 통교체. 역대급이죠. 그죠? 4번. 너 나가.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좀 공통분모가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문장 삭제 난도 빵이었다. 자, 17번 문장 배열 가도록 합시다. 문장 배열. 자, 문장 배열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자, 배열을 할 때 요것도 이제 주어진 문장에 이어서 ABC를 막 내가 해석만 의존하면 언젠가는 풀겠죠. 그죠? 언젠가는. 근데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패턴상으로 풀고 그 다음에 공통어가 아니죠. 명사의 앞을 보면서 이렇게 전략을 2개를 가지고 푸시는 거예요. 자, 주어진 문장을 볼게요. Just a few years ago, every conversation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seemed to end with an apocalyptic prediction. 역대급으로 나왔어요. 이게 훈련이 됐으면. 자,
just a few years ago. 이게 패턴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그냥 몇 년 전에는요. 이게 아니고요. 언젠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패턴으로 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패턴으로 읽으면 대조 패턴이야, 알았지? 역점 나오고 현재 나올 거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 패턴에 관한 훈련 없이 논리 문제인데 몇 년 전에는요,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AI, 인공지능에 관한 모든 대화가 seem to end with apocalyptic prediction. 종말론적인 예측, 예상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 망해! 이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그럼 뭐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그럼 현재는 안 읽어봐도 뭐? 플러스. 대조 패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조 패턴. 근데 A 갔더니 뭐가 나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뭐 나왔나요? More recently, however. 그럼 여기 과거 나왔잖아요. 여기는 뭐 나왔어요? 현재. 그 다음에 however 뭐 나왔어요? 역접, 대조.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하지만 최근에 things have begun to change. 상황이 변했대요. AI has gone from being a scary black box from A to B 변하죠. 되게 무서운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블랙박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뭔가 people can use for a variety of use cases. 다양한 사례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뭔가 유용한 뭔가로 바뀌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과거죠. 그죠? 과거 마이너스. 근데 여기는 뭐예요? 현재 플러스죠. 아, 그래서 바로 A 갈까 했는데 B번에 뭐 나왔어요? 그렇죠. In 2014 뭐라고 읽으실까요? 과거 연도. 그럼 과거 여기에 B가 먼저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 뭐 확인하세요? 마이너스 내용 나오는지. An expert in the field 그 분야 즉 그 분야 artificial intelligence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AI 때문에 we are summoning the demon 악마를 소환하고 있다. 또 그러는 동안에 노벨상 받은 사람, 모두 노벨상 받은 물리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AI가 could spell the end of human race. 인류의 종말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럼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근데 일반 진술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패턴상으로 과거, 현재, 대조도 있고 G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먼저 가야 되겠네요. 그죠? B. 그 다음에 역접으로 A 이렇게 가겠죠. 그럼 C번에 만약에 플러스에 관한 더 구체적인 설명 나오면 맞는 거죠. 자, this shift. 이보다 더 고마울 수 없죠. 자, 읽어보세요. 지시형용사, 명사니까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변했어요. 나와야 되죠. 뭐가 나왔습니까? 변했어요.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받는 거죠. 그죠? 따라서 B, A, C 이렇게 돼야 되겠군요. 그래서 그 변화는 뭐 때문이냐면 because these technologies are finally being explored at scale in the industry. 그 업계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이러한 기술들이 연구가 탐험이 되어지고 있고 particularly for market opportunities. 시장 잠재성. 얼마나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렇죠? 거기를 향해서 많은 대규모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인트는 패턴과 명사, 명사 앞은 지시형용사, 명사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지시형용사, 명사. This shift. 이 두 개를 통해서 고민하지 말고. 자,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고민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째깍째깍째깍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난이도가 낮아도 푸는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전력으로 답 찾는 거 훈련되어야 된다. 그 BAC.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야 되겠군요. 그죠? 그 다음에 18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문장 삽입입니다. 문장 삽입. 요게 이제 킬러 문항의 하나로 제가 넣었어요. 역시 해석의 난이도인데요. 자, 문장을 삽입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딴 데 넣으면 안 되고요. 거기만 넣어야 돼요. 1번으로 주어진 문장에서 여러분이 찾으시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공통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장 삽입해야 될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지문에 요거 있는 데다 이렇게 갖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공통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빵 찍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공통어? 시그널이 오죠. 자, 여기 누가 오셨냐면 yet 그러나 뭔가 역접이 왔어요. 역접. 패턴상으로 역접. Request for such self-assessment.
보자마자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하셔야 되죠. 뭐가 왔어요? 그러한 자기평가. 지시형용사 명사. 명사 앞에 지시형용사 붙었어요. 대명사예요. 대조 단어예요. 그게 뭐예요? 꽁통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가 자기 평가잖아요. self assessment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self니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yet가 있잖아요. 대조, 역접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거랑 반대되는 내용.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에 반대는 뭐예요? 타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타인이 평가하는 거 그러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자기 자신의 평가, 그러한 평가에 관한 요구들이 pervasive throughout one's career. 일하는 내내 어떻다? pervasive 또 시험 따는 애. 만연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또 여러분아 놓치시지 말아야 될 거. 요청들이 만연해요. 그럼 이제 이 뒤로는 뭐가 이어질 거예요? 나열, 그 명사복수형이 나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패턴상으로 명사복수형의 구체적인 나열, GS. 이렇게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빨리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the fiscal quarter just ended. 회계연도 4분기가 이제 끝났대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제 들러가지고 to ask you how well you performed in terms of sales this quarter. 이번 분기의 판매 면에서 얼마나 네가 성과를 냈는지 이제 물어보시러 오시죠. 자, how do you describe your performance? Q&A 패턴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 당신의 성과를 어떻게 묘사할 거냐. 사장님이 와서 야 이번 분기 어떻게 했어? 이렇게 대래 물어보는데 excellent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뛰어나게 아니면 good 잘했어요. 아니면 terrible 잘못했어요. 자, unlike 뭐가 대조가 나오나 봐요. 뭐 다르게 이렇게 되는 거죠. When someone asks you about an objective performance metric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self에 관한 대조 단어가 나왔습니다. 객관적인 성과 수치, 측정에 관해서 누군가가 물어볼 때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How many dollars in sales you brought in this quarter? 이번 분기에 얼마나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냐. 이거 얼마나 많은 달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수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요. How to subjectively describe your performance is open and clear. 무슨 단어 나왔어요? 자기 스스로의 평가. 자기 스스로의가 무슨 단어로 바뀌었어요? subjectively. 주관적으로 당신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확실하지가 않다. 공통어 등장했습니다. 공통어. 그래서 there's no right answer. 정확한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공통어가 우리가 self assessment에 해당하는 것이 앞에 subjectively describing your performance 이렇게 나왔잖아요. 따라서 나는 어디에 들어간다? 이번에 공통어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난이도가 높으면 공통어가 또 나오거든요. 패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뒤에 보니까 You are asked to subjectively describe your own performance. 당신은 주관적으로 스스로의 성과를 평가하라고 요청을 받는 게 어디에서 받냐면 자, 무슨 입학 이제 지원이죠. 아니면 입사 지원이죠. 커마 나옵니다. 인터뷰에서 아니면 성과 평가에서 아니면 미팅에서 끝도 없이 계속해서 리스트는 많아요. 뭐가 되고 있습니까? 패턴상으로 나열이. 그럼 명사복수형 나열이. 패턴으로 GS 따라서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도 그냥 가봅시다. How you describe your performance. 당신이 당신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묘사하느냐가 is what we call your level of self-promotion. 그러니까 자기 홍보의 수준이라고 부르는 건가 봐요. Since self-promotion is a pervasive part of your work. 그러니까 자기 홍보가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만연한 큰 부분이기 때문에 people who do more self-promotion, 자기 홍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용이 되거나 아니면 승진이 되거나 아니면 임금 인상을 받거나 보너스 받는 더 좋은 기회가, 더 많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홍보 잘해라 이거군요. 자, 문장 삽입 뭘 통해서? 공통어와 패턴을 통해서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이시고 정확성. 시간을 줄인다는 게 이런 막 읽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는 시간을 없애라는 거죠. 그죠? 자, 19번 빈칸. 2024년 3년 대비 지방직에서의
영역별 문항수가 달라졌다는 거만큼이나 제 눈에는 논리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졌다. 논리 문제의 난이도가. 어휘 빈칸, 내용 빈칸이 보통 킬러 문장으로 예외 없이 등장하거든요. 예외 없이. 근데 이번에 그렇지 않았다. 자, 보도록 합시다. 요렇게 어휘 빈칸이 하나 나왔어요. 논리로 푸는 거죠. 그죠? 자, 가보도록 합시다. We live in the age of anxiety.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수도 없이 나오는 내용이죠. 뭐 스트레스, anxiety, 뭐 anger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나왔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당신은 그곳에 플러스 기능을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기능을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를 얘기할 거면 거기에 관한 해결책은 뭐라고 제시할 거야? 이게 끝이죠. 찾아봅시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사는데요. Because being anxious, 불안해하는 것이 can be an uncomfortable and scary experience. 불안하고 굉장히 무서운 경험이기 때문에 we resort to conscious or unconscious strategies. 그럼 여기 불안하고 무서워 마이너스 프로블럼에 대해서 result 어디에 기대다 의존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전략들에 의존한다. 뭐에 관한 게 바로 빵 나왔어요? solut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내가 수험생으로 좀 살아봤다. 독해 쌤이랑 좀 해봤다. 그럼 마이너스 프로블럼에 관한 예를 들어서 원인 나오고 해결책 나오고 지문이 안 끝났어. 그럼 뭐예요? 그 해결책이 마이너스 해결책인지 그래서 더 나은 해결책을 제기할 건지 정해져 있죠. 그죠? 글에 놀린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바로 해결책이 바로 빵 나왔어요. 그럼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전략들에 의존하는데 그 전략들이라 하면 that help reduce anxiety in the moment. 그 순간에 불안감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죠? 해결책이었군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영화 보고 그죠? 불안함을 TV 보고 먹죠. 그다음에 비디오 게임 하고 아니면 막 죽으라고 일하고 인어디션 계속 나열할 거야 해결책을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면 스마트폰. 이제 현대인의 그죠? 동굴은 스마트폰이죠. Smartphones also provide a distraction any time of the day or night. 낮이건 밤이건 어떤 때건 스마트폰이 어떻게 주의를 딴 데로 돌려주죠. 그죠? distraction 하면 딴 데를 쳐다보는 거잖아요. 주의를 딴 데로 돌려준다. 그럼 솔루션들이 뭐가 지금 됐어요? 나열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 하시면 이게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죠? 그랬더니 자, psychological research had 무슨 단어 나왔어? show 나왔어. research show 나왔어. 이게 하고 싶은 얘기인가 봐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해결책들이 나열이 됐거든요. 근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distractions 앞에 막 나열된 거 있잖아요.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것이 serve as a common anxiety avoidance strategy.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근심 회피 전략으로서 작용을 한대요. 기능을 한대요. 여기까지 우리 읽었던 거네요. 근데 빈칸이 나왔고요. 누구 나왔어요? however 역점 나왔어. 그러나 these avoidance strategies, 이러한 회피 전략들은 make anxiety worse in the long run. 자, 뭘로 익히셔야 돼요? 결국에는 근심을 어떻게 더 악화시킨다. 그러면 해결책 플러스라는 거예요? 해결책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해결책 마이너스야. 그죠?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불안 회피 전략인데 그 회피 전략을 보니까 어떻게 문제를 더 악화시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해결책이 제시됐는데 더 그 해결책의 문제를 나쁘게 했어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Fortunately는 되게 잘 나왔던 애예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 나와야 돼요? 플러스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anxiety를 더 worse 마이너스 내용이니까 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중립적으로 전혀 아닌 거였어. 헷갈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paradox가 역설적으로. 읽어나 봅시다. 자, being anxious, 근심한다는 거, 불안한다라는 건 it's like getting into quicksand. quicksand는 이제 모래인데 점점 밑으로 더 내려가는 거죠. 그죠? 빠져나올 수가 없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 이렇게 얘기하죠. The more you fight, 원인 결과 나왔어요. 자, 여기에 당신이 그 불안하고 더 싸우면 싸울수록 the deeper you sink, 더 가라앉아.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앵자이어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불안한 상황, 우리는 시험도 봐야 되고, 아니면 걱정이 생기는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회피할 수 없는 일들을 회피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사실 이것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research strongly supports well-known phrases.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진 이제 문구를 뒷받침해 준다는 거죠. What you resist, 저항하면 persist, 그 문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거. 수험생으로서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점수가 나와도 내가 이게 붙을 수 있을지, 면접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이 얼마를 맞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딴 데를 쳐다봐도 여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싸울 수 없는 거가 싸우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9번은 paradoxically. 자, 마지막 20번 내용 빈칸입니다. 자, 내용 빈칸. 요즘 우리의 삶의 내용인 거죠. 그죠? 빈칸이 저기 위치하고 있군요. 어떤 게 답인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How many different ways do you get information? 얼마나 다양한 방식들로 당신은 정보를 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큐 나왔습니다. 우리 정보 얻느라고 맨날 뭐 이거 하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이거 하잖아요. TV도 보고 책도 읽고.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들로 당신은 정보를 얻습니까?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바로 A 나오는군요. 자, might have 6 different kinds of communications to answer. 답변할 수 있는 6개의 다른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방법을 가지고 있대요. 자, 텍스트면 문자 메시지, 아니면 보이스 메일, 음성 메일, 그 다음에 페이퍼 다큐ment, 종이로 된 문서, 아니면 정기적인 메일, 아니면 블로그에 포스트 올려놓은 거, 아니면 messages on different online services, 다른 온라인 서비스상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뭘 한다? 정보를 얻어, 정보를. 이렇게 나왔어요. 자, each of these, 이제 싸잡아서 하고 싶은 얘기 나온다라는 거죠. 이들 각각은 is a type of inbox. 말 그대로 inbox니까 수신이라는 거죠. 그죠? 수신. 보통 이제 받은 편지함, 이런 거 받은 메일함 있잖아요. 그걸 인박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신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인박스. And each must be, 되게 세게 나왔군요. Each must be processed on continuous basis. 그다음에 다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각각의 6가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처리가 돼야 되죠. 그죠? 우리 메일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눌러서 확인하고 스팸 지우고 막 이러잖아요. So it's an endless process. 끝도 없는 과정이다. But it doesn't have to be exhausting or stressful. 이게 굉장히 막 사람이 진을 빼거나 스트레스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빈칸이 뭔데 했더니, 자, getting your information management down to a more manageable level and into productive zone starts by, 땡큐군요. 자, by 무엇입니까? 논리를 읽으면 그렇죠. by 원인, with 원인, because of보다 훨씬 많이. 우리 지난번에 지방직 대비 빈칸 추론 특강 했잖아요. 그 첫 번째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원인, 어떻게 하면 뭐가 된대요? 자, 여기가 이제 결과고, 그 다음에 빈칸이 원인으로 이렇게 위치한 거죠. 자, 원인 결과에 원인의 빈칸이 떴어요. 그럼 내가 혼자 원인을 추론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적어도 2번 이상 또 얘기해 줄 거다. 밑에 보면 원인 결과의 논리 관계가 다양한 구문의 형태로 또 나오겠죠. 그죠? 답이 밑에 있다. 자, 결과를 똑바로 인지해야 되겠군요. Getting your information management down to a more manageable level. 그럼 이제 정보 관리. 우리가 정보 관리가 앞에 뭐가 나왔어? 너무 어떤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는 거고 계속 해야 되고, 근데 계속 해야 되는데 너무 지치거나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자, 이어서 정보 관리를 좀 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 그죠? 그리고 into 뭘로 바꾸는 거? productive zone. 어떤 생산적인 영역으로 바꾸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보 관리가 내가 매니저블이에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 관리 가능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생산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생산적으로
만드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밑에 답이 나오겠죠. 또 원인 결과로. Every place you have to go to check your messages or to read your incoming information. 자, 당신의 메시지를 체크하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정보를 읽기 위해서 당신이 가야 되는 모든 장소는 어디에? 우리 어디로 가면 돼요? 인박스, 수신함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원인 결과 논리관계 바이 원인 이랬어. 난도 빵이면 또 바이 이렇게 나오지만 너무 낮으니까. 여긴 뭘로 나왔어요? 자, 더 비교 나왔습니다. 뭘로 읽으실 겁니까? 원인, the other,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원인. 자, 더 많이 수신함에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the harder it is to manage everything. 모든 것을 관리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는데 여기서는 많으면 관리가 어려워 이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거에 반대 적어야 돼. 인박스의 내용이 이렇게 돼야 돼요. 반대쪽으로. 그죠? 바로 나오네요. 뭐라고 나왔어요? Cut the number of inboxes you have down to the smallest number possible. 자, 수신함의 숫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줄여. 컷이군요. 이거 단어 들어가야 되겠네. 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수신함의 수를 최대한 어디까지? 가능한 가장 적은 숫자로. 그래서 for you가 still to function in the ways you need to. 당신이 필요한 방식으로 역시 계속해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줄여. cut에 해당하는 거 고르라는 겁니다. 자, setting several goals at once. 여러 목표들을 한 번에 세워. 목표 언급 X죠. 그죠? 언급 X. 자, immersing yourself in incoming information. 들어오는 메시지에 몰입해. 이름 없었어요. 언급 X. 자, minimizing the number of inboxes you have. 당신이 가진 숫자, the number를 cut, minimizing, 최소화해, 줄여. 3번이군요. 자, 4번 choosing information you're passionate about. 당신이 열정적인 정보를, 이런 거 없었죠, 그죠? 다 언급 X. 선지의 난이도도 작았습니다. 사실 빈칸 문제, 논리 문제의 난이도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왜냐면 우리가 대의적으로, 세부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가는 게 어디입니까? 이 빈칸인 거예요. 그죠? 근데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건 공부를 중 이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맞는 걸 놈들도 다 맞춘다는 거죠. 그 놈들 다 맞추는 거 나 실수해서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완전에 가까운 점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총평에서 열심히 얘기해 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전략을 가지고 오답을 제끼고 정답을 찾는 전략 훈련이 정말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된다. 자, 2023년 지방직 9급 23년 대비 마지막 시험이었어. 오늘 치러졌는데요. 시험을 치렀던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그냥 영어 시험만이 아니죠. 5과목을 거의 1년에 가까운 세월을 내 혼자 공부하기, 꿋꿋하게 견뎌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뭔가를 강의하는 이제 강사진, 그 다음에 또 서포트를 해주는 학원진 빼고는 여러분의 힘겨움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모님, 아이고 힘들겠거니 하지만 뭐가 어떻게 힘든 건지에 관한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결과에 상관없이 위로의 말씀, 그 다음에 고생 많았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안 보는 학생이었지만 초시생의 경우 나는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조금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이 이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보시면 내가 좀 그래도 너무 영포자 중등 과정부터 영포자 아니었다 하면 난이도 괜찮네, 해볼만 하겠네 이러실 텐데요.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 영어 시험은 쉬운데요. 문제수가 20문항이에요. 한 문항에 5점이에요. 내가 하나 맞히면 아싸 5점이지만 하나 틀리면 다 맞은 줄 알았는데 실수 5점. 영역별로 한 개씩 실수 영역 4개니까 20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내가 합격선 안정권 90 정도로 보거든요. 정말 최대치 틀릴 거 다 틀려줬다 그러면 80이에요. 근데 틀릴 거 안 틀려줬으면 90, 95거든요.
근데 그 90, 95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85인데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거에 있어서 특히나 전공 과목, 국영사가 점점 더 이렇게 같이 공통 과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전공 과목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한 과목이 아니고 5과목이다. 그 다음에 영어에서 20문항밖에 없다. 실수가 나오면 안 된다. 완벽에 가깝게 주어진 시간에, 보통 영어는 30분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이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꼼꼼하게 제대로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